嗨，季颂熙，안녕하세요，欢迎您做客今天的이스타名人坊。Hello, 잉잉. 네, 안녕하세요. 한국 배우 지성입니다. 오늘 이스타 시청자 여러분을 이렇게 처음 뵙게 되는데요. 저도 지금 벌써부터 설레이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那么我先给大家介绍一下，基桑呢，当时是通过99年的一部81集的长篇电视剧《Cast》而出道的。那么基桑，当时你是如何取得这个角色的呢？ 제가 이제 뭐 사실은 카이스트라는 드라마가 첫 회가 방영이 되고 나서 방송에서 먼저 그 프로그램을 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만약에 저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다면 이런 어떤 가정을 두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떤 캐릭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나서 그 프로덕션에 전화를 해서 한번 오디션을 보고 싶다 해서 이제 어떤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이렇게 뭐 공부하듯이 한 캐릭터를 연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뭐 거의 그 근사치로 다가가기 위해서 최대한 저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 드라마는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어준 드라마 같습니다. 自 Cast 以后，从2001年开始，你出演一些主要的角色，比如《美味关系》、《男与女》、《华丽的时代》等。而且我听说你特别喜欢去桑拿去看剧本，为什么会选择桑拿呢？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찜질방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당시 찜질방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몇몇 이제 손님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어떤 생활적인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좀 보고 싶었고 그리고 나름 그 찜질방이라는 곳이 이렇게 땀도 뺄 수 있고 또 밥도 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한 18시간씩 뭐 가서 혼자서 계속 대본 보기도 하고 책도 보고 연구실로 삼았었죠. 一些明星当他们刚刚出道的时候，他们的父母有的是站在赞成的一方，而你的父母好像是持反对意见的，为什么呢？ 부모님께서 이렇게 반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은 모르겠으니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과연 제가 배우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어떤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팬들에게 또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과연 제가 연기는 또 얼마만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어느 것도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막연하게 어떤 꿈을 꾸다가 데뷔를 하면서도 부모님께서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걱정이셨겠죠. 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요 제가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요. 또 아낌없이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실 거면서 어렸을 때 그렇게 반대를 하셨는지 지금은 저에게는 또 든든한 힘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기의 원동력이 또 되기도 하네요. 那么除了父母以外，有没有其他的动力呢？ 아무래도 그 연기에 대한 원동력이라고 하면 팬들의 사랑과 관심이 아닐까 싶어요. 팬들의 사랑과 관심이 있기에 제가 항상 이렇게 힘을 내서 촬영에 임할 수도 있고 매 작품마다 또 색다른 모습을 또 연출해내면서 저의 이렇게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好像通过《All In》这部电视剧，一下子让所有亚洲的观众开始注意到基桑。那么对你而言，这是一部什么样的作品呢？ 아무래도 이제 올인이라는 작품은 저의 어떤 남성미를 또 한껏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었던 드라마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 시청률도 정말 잘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일본 팬분들에게 인사를 처음 드리게 된 것도 올인이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인은 또 저에겐 좀 남다른 드라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또 이렇게 좋아했던 이병헌 선배와 같이 호흡을 하면서 또 좋은 작품을 할 수 있게 돼서 지금도 이제 기억 속에는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드라마라고 이렇게 기억이 남을 만큼 저한테는 많은 또 추억거리를 안겨줬네요. 그래서 아마 올인으로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만큼 훌륭한 드라마였습니다.
基桑，你在这部片子里呢出演了一个 CEO 的儿子，而与你搭档的是李秉宪，他在片中饰演了一个街头小混混，不过具有天才赌博能力。你跟他之间既是情敌又是朋友，与李秉宪一起合作最大的感受是什么呢？ 이병헌 선배님께서는 굉장히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오세요. 그러면서 정말 오히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어떤 작품이든지 그 배역에 맞게끔 연출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보다도 감독님이나 다른 배우들보다도 더 많은 걸 준비해 오시고 굉장히 이렇게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셨었는데 그 점은 항상 지금 저도 보면서 배우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요. 很多粉丝都表示，基桑最吸引人的地方是眼睛和可爱的笑容。对你而言，你觉得自己哪一部分最有魅力呢？ 많은 분들께서 눈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런지 저도 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매력 포인트.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이 가장 어려워요. 진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대답하면 되지. 근데 이 대답이 편하게 안 나와요, 저는. 얼굴도 빨개지는. 也许基桑你的外形特别适合演富家子弟的形象，在《最后之舞》这部作品中，你又再一次出演了这样的角色。不过值得一提的是，当时这部作品我记得是高达30%的收视率，而且打败了另一部人气作品《对不起我爱你》，这在当时是非常了不起的。现在回头看看这部作品，对你而言是有什么样的意义呢？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라는 드라마는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작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촬영에 임했었고 한겨울에 뭐 정말 양평이라는 우리나라 양평이라는 어떤 곳에서 산속에 들어가서 굉장히 추위에 벌벌 떨면서 촬영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한국 팬 그리고 또 해외 팬분들께서 마지막 춤 나와 함께를 또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지금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죠. 我先来介绍一下《最后之舞》的剧情。由基桑饰演的姜玄宇是韩国首大企业家的儿子，对父亲给自己定下的人生非常不满意。有一次气得离家出走时发生了事故，失去记忆。后来玄宇被从事小旅馆的父女俩发现并收留。那么这段时间本要实现一场爱情的他，又在车祸意外中恢复记忆与身份，但却忘记了在度假村发生的一切。大家都应该听懂了，这是一个非常复杂的剧情。那么针对这个复杂的角色，你是如何诠释的呢？ 근데 좀 상반된 캐릭터를 좀 이렇게 나눠봤는데 한편에 어떤 재벌 2세의 어떤 형의 모습은 좀 자신만만하고 때론 거만하기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또 그 매력으로 보여드렸고 그리고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나서 내가 누군지 모를 때 과연 내가 누군지 모르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는 과연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히려 이제 순수하고 그리고 그 드라마의 어떤 특성답게 좀 깨끗한 청년으로 이렇게 또 매력 포인트를 정해서 봤고 그 두 인물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최대한의 어떤 원래 본질의 현우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마지막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게 되는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배우 지성이 현우의 역할을 어떻게 소화해내는지 그런 과정을 보시면서 아마 재미있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那么在最后之舞之后呢，你去参军了。我听说在韩国有现役兵役、公役兵役和免除兵役。那么你为什么要选最艰苦的现役兵役呢？ 다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똑같은 시간에 그 군대 생활을 이제 사회를 떠나서 군대 생활을 한다는 거는 어떠한 위치에 있던 간에 다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원래 저는 이제 공익근무였는데 그 2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오히려 현역으로 가서 이 사회하고는 완전히 이제 벽을 쌓고 동떨어진 어떤 그런 장소에서 한번 좀 생활을 해보면서 힘들어 보고 싶었고요. 그러한 어떤 모습이 저에게는 또 연기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정을 하게 됐고 2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바깥 세상이 그리웠어요. 그리웠는데 그리웠던 만큼 또
지금 연기 생활이 또 소중하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说起吃苦呢，我曾听说你有一段非常艰难的经历，甚至流浪街头，那是如何发生的呢？ 좀 어려운 생활을 통해 제가 다시 한번 제 인생을 좀 거듭날 수 있게끔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 도움을 받지 않고 연기를 준비를 했었죠. 근데 그때 이제 돈이 없어서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과 이렇게 돈을 조금씩 모아서 같이 라면 사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생활했던 적도 있었고, 잠잘 데가 없어서 오히려 뭐 지하철역에서 잤던 적도 있었고, 그런 생활 한 1년여 하면서 좀 제가 많이 성숙되어지고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제 꿈에 대해서 더 이제 한없이 제가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고. 2005年，你出演了一个与以往完全不同的角色，一个外科医生。我们都知道，做外科医生是要通常经过5、6年的学习，然后实习，最后再进到手术室，是一个漫长的过程。那么，要想要演得真实，你当时都做了哪些准备呢？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아트라는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의사가 되기 위한 이제 하나의 이제 교육 과정이 하나씩 주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모 병원에서 수술실에서 항상 같이 실제 의사분들하고 생활하고 참관하면서 계속 이제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이제 드라마 끝날 때쯤에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떤 사람을 두고도 정말 환자를 두고도 제가 수술해서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런 착각도 한 적도 있었을 정도로 저에게는 제 가슴속 깊이 남는 드라마이기도 하고요. 其实很多人都很羡慕演员的职业，可以体会不同的生活经历，可以演不同的人物特色。那么在出演过这部作品之后呢，你最大的收获是什么呢？ 그냥 촬영하면서 그 의사의 진정성을 가지고 촬영에 임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도 공감하시고 저에게도 또 사랑을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다른 작품을 접하면서도 그렇지만 항상 그 진실, 그 배역의 어떤 진실, 또 작품에 의도한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진정성을 항상 잊지 않고 연기하려고 노력합니다.在那样特殊的环境下，当医生一定会遇到一些意想不到的事情。有没有什么特别难忘的可以与大家分享呢？ 흉부외과의 특성상 심장에 관련된 또 생명과 또 직결된 어떤 그런 수술들이겠죠. 그런 수술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슴 아팠던 어떤 장면을 제가 직접 목격한 적도 있었고, 태어났을 때부터 판막이 없었던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정말 요만한 손바닥만한 체구에 그 심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슴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그 심장 수술하는 장면과, 그리고 이렇게 CPR이라고 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보통 일반 성인들은 이렇게 손으로 누르는데 그 아기들은 이제 체구가 작다 보니까 이 손가락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나고요.